네, 안녕하세요. 시카고 복덕방의 한상철입니다. 네, 오늘은 저희 바이오 고객분들 중에서 집 사실 때 원래 기존에 지어져 갖고 누가 살다가 나간 집하고 이제 뭐 새 집하고 그 빌더들이 새로 지은 집하고 이렇게 두 개를 두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. 그래서 오늘은 새 집과 기존에 있던 집들의 그 대표적인 장점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하고 비디오 찍게 되었습니다. 일단 그 새 집들의 장점들로 치면, 일단 첫 번째는 이 드림홈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. 그죠? 예, 빌더들이 단지를 이렇게 사서 그 서브디비전 이렇게 디벨롭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, 뭐 기존에 있던 집을 뽀개서 새로 지으시는 거라면 그 집을 완전히 100% 그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빌더들이 짓는 집도 뭐 페인트도 그렇고 뭐 부엌 모양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주어진 옵션들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 새로 짓는 집들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드림홈을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두 번째는 그 새 집의 장점들은 에너지 효율이 아무래도 더 좋습니다. 왜냐면 이 빌딩 코드라는 게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매터리얼, 그 높은 매터리얼을 쓸 수 있게 그렇게 계속 그 레귤레이션을 주는데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지은 집이, 최근에 지은 집이 한 10년 전에 지은 집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라면, 그 매달 나가는 이 유틸러리 코스트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 새로 지은 집의 두 번째 장점은 이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서 그래갖고 그 매달 나가는 유틸러티 코스트를 세이브할 수 있다. 이게 두 번째 장점입니다. 세 번째 장점의 경우는 일단 수리 보수를 할 일이 적어요. 그러니까 최소화되어 있어요. 일단 뭐 다 새 매터리얼로 넣었으니까 당연히 뭐 이미 부서져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거고, 그리고 또 앞으로 부서지려거나 고장 나려고 해도 아무래도 그 기존에 한 10년 동안 있었던 것보다는 그 확률이 줄어들겠죠. 또한 이 빌더들이 워런티를 줍니다. 그 새 집에 대해서. 그래서 뭐 몇 년 동안은 뭐 에스테리컬한 거, 그러니까 외부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몇 년 동안은 뭐 메케니컬 관련된 거에 대해서, 그리고 뭐 몇 년 동안은 뭐 그 스트럭처럴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 워런티를 줘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집을 구입하신 것보다는 수리 보수에 대해서 신경 쓰실 게 훨씬 적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 이게 새 집이니까 당연히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새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, 뭐 고객분들 보시면 이사 가시면 바로 제일 먼저 바꾸시는 게 뭐 베스트업하고 뭐 변기 같은 거부터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데,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남의 때가 묻지 않은 그냥 새 것을 처음부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, 요거가 아주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집들에 대한 장점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? 네, 일단 첫 번째는 이 이웃이 이미 다 세틀다운이 돼 있는 이웃인 거예요. 동네가 이미 좀 정착이 다 돼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그 동네에 대한 학군이나 뭐 안전성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통계가 거의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건 뭐 제 고객분들이나 제 친척분도 직접 겪으셨던 건데, 이제 새로 빌더가 짓는 그런 마을에 서브디비전에 새로 들어가시게 되셨어요. 그러니까 처음엔 새 집이고 좋은데 그 동네 특정 그 인종분들이 슬슬 들어오시기 시작하면서 그 동네 거의 과반수 이상이 그런 인종분들로 가득 차게 됐어요. 근데 집값이 오히려 떨어질 확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런 좀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기존에 있던 집들은 이미 뭐 한 50년 뭐 이렇게 된 동네들은 그렇게 막 급진적으로 변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보다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, 그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.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옵션들이 많아요. 아무래도 그 새로 짓는 집은 만약에 내가 뭐 있는 집을 부셔서 진다면 옵션이 뭐 디자인할 때 그때는 옵션들이 많을 수가 있지만, 그렇지 않고 뭐 빌더들이 짓는 그런 서브 디비전을 들어가실 때는 옵션들이 뭐 모델이 한 4개, 5개 요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기존에 있는 집을 사실 경우에는 내 버젯에 맞는 내 타겟 에어리어에 있는 시장에 나온 모든 집들이 다 내 옵션일 수가 있어요. 바이어의 옵션일 수가 있어요. 그만큼 옵션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집 외관 디자인부터 레이아웃부터 있는 다양한 옵션 중에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.
이제 세 번째 장점은 이 기존에 있던 집들은 그 뭐 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잘 되어 있어요. 동네에 있는 가로수의 크기부터 다르죠. 근데 이제 그 빌더들이 짓는 그런 서브 디비전 있는 동네 가시면 이제 다 일단 가로수들도 다 일단 묘목이고, 그리고 뭐 백야드 같은 데 보시면은 그냥 흙바닥에 그 사드라고 그러죠. 이렇게 카펫처럼 이렇게 말아놓은 잔디, 그거 이렇게 덮어주면서 끝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백야드나 뭐 이런 조경 같은 거를 이제 좀 완성하시려면 시간이 걸리는데, 그에 비해서 이 기존에 있던 집을 사서 들어가시면 그런 거가 다 이미 좀 완성이 돼 있는 확률이 훨씬 높죠. 네, 그래갖고 좀 완성된 조경과 뭐 뒷마당 이런 거가 이제 세 번째 장점일 수가 있고요. 네 번째 장점은 기존에 있던 집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좀 크래프트맨십이라 그러나 이게 조금 더 좋습니다. 그래서 디테일 이런 거가 훨씬 더 좋아요. 물론 뭐 그 커스텀 집을 지으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그 집에 많은 투자를 하시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던 집보다 더 디테일 같은 것도 더 살아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, 그 빌더들이 이렇게 서브디비전 개발해서 짓는 그런 집들의 경우에는 그 요즘 빌더들이 짓는 집보다는 예전에 지은 집들이 더 디테일 같은 게 살아있고, 그 내부 인테리어 관련된 자재 같은 경우에는 옛날 집들이 더 고급일 확률이 높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집들만의 그 독특한 매력, 이런 거를 따라가기 힘들어요. 빌더들이 막 대량으로 짓는 집들은. 네,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새 집과 기존에 있던 집들을 바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두 가지 그룹의 그 대표적인 장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. 네, 오늘 비디오가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. 네, 그러면 또 다음 비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